1월 13일 공감 장전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주식시가 이제 CPI 지수 발표가 예상치에 부합을 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좀 보여주었고, 일부 이제 이렇게 나오면 선 반영에 대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좀 차익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좀 공존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선방하면 미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번에는 잘 때를 맞춰서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을 했고, 이런 선반영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발표하자마자 좀 나오고 있는 게 지금의 그런 주식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서도 하방 박스권 지금 상단을 두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돌파를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의 차이는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보조지표는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좀 잡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조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상승 탄력을 받아서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사실상 일단은 뭐 시장이 주는 연준의 다음 메시지에 주목을 하긴 할 텐데, 연준이라는 집단이 현재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대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당분간은 지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 언제 하겠다, 뭐를 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미리 알면은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연준이라는 집단이 이 행동을 주장을 바꿨을 때 뭐 대중들은 연준은 또 그런다, 거짓말쟁이다, 뭐라고 하는데, 이 연준이라는 집단의 특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고 해도 결과가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내년부터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주식시장의 선반영이 이루어지고, 그 선반영에 따라서 다시 좀 인플레이션을 조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지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스탠스로 한번 잡아버렸다고 하면은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돼가지고 시장에 다른 문제가 생성이 되기 전까지는 연준은 일단 지속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보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부분들이 더 어려워지겠다라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고 동결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연준이 그러다가도 또 다른 문제거리가 더 큰다라고 생각하면은 입장을 확 바꿨던 경우들이 수차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경착륙이 오게 되면은 연준의 입장은 어쩔 수 없이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조기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연준이라는 집단의 특성을 좀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일각에서 이제 조기 금리 기대감에 있는 것은 어쩌면 오히려 연준의 그러한 그동안에 보여줬던 행보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결국엔 다시 좀 본론으로 들어와서 지금 시장이 결국에는 이 상승 박스권에서 상단으로 예를 들어 치고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결국에는 뭐 또다시 이제 연준이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이 상단 박스권을 뚫지 못하고 이제 뭐 하락이 나오긴 할 텐데, 이거는 이미 기정사실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악재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부분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올 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등락과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호재가 나오느냐가 사실은 중요하지, 뭐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라고 해가지고 하락하는 부분이 연준 또 저래서 그렇게 하락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뭐 지금까지 시장이 바라는 거는 이제 호재라는 거고, 악재가 지금 이어졌을 때 그게 한 번 더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국내 시장으로 좀 넘어와서 확실히 지금 시장의 상승 주체는 우리나라 시장은 기관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지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뭐 그 며칠 전까지는 들어오다가 이제 관망세를 좀 보이면서 시장이 좀 위축 거리다 결국엔 상승 마감하기는 했지만, 그 전과 비해서 좀 이 시장에 이게 힘 있는 모습은 확실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 기관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좀 나오느냐에 따라서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우선
우선 1차적으로 2차전지 양극재 관련주들의 수출 호재가 지속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원래 알았던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게 계속 이슈화 된다고 하면은 투자 심리를 좀 더 자극해 줄 수가 있고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호재가 기관들이 이쪽으로 못 쏠리게 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 확보 물량을 위해서 좀 팔고, 그거에 따라서 더 거래량이 활성화될 수가 있는, 그런 거래 대금을 좀 시장에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알고 모르고가 중요하고 이게 양극재 좋은 걸 누가 몰랐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양극재 관련주들에 대한 보도가 좋게 나오고 있는 시기는 충분히 시장을 거래대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극재 관련주들이 2020년 이후에 큰 시세와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기에 차익 매물이 그동안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에 비해 상당히 이제 등락이 적어요. 그래서 좀 뭐 기관들의 주요 타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까지도 시장을 지탱할 수 있었던 이제 버팀 무기였고, 뭐 테마성으로는 코스모 화학이나 뭐 코스모 신소재 등이 있어요. 뭐 에코프로비엠, 뭐 LNF 같은 무거운 종목 말고도 좀 가벼운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의 태양광 투자도 지속해서 재료가 좀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하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좀 보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테마 슈팅도 전반적으로 좀 확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일은 태양광 관련주들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겠고, 또한 원전의 비중 확대 소식과 이제 주말 넘어가지고 다음 주가 되면은 UAE 경제사절단 일정이 이제 나올 텐데, 지금 가장 기대가 되는 게 이제 방산이랑 원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원전 테마의 재료가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으니 원전 테마를 좀 주의 깊게 보시고, 정치 테마도 지금 이제 나경원의 이제 그 사표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 관련주들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차분하게 실시간 수급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